영상을 제대로 준비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험관 주문이 좀 늦어져서요. 7가지 약재를 물에 풀어서 하루 정도 잘 소화시켰고요. 지금 바로 모더나 백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더나 백신 3바이아를 준비했고 각각 1cc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개봉한 모더나 백신입니다.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 현재 상태는 다양한 부유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이 각종 약재들과 섞였을 때 냉장 보관한 24시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을 7가지 약재에다 넣는 실험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전에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놨던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굳지 않았고 부유물들이 약간씩 요동치고 있고 일부는 결정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결정체 중에는 이렇게 판형도 있지만 나선형, 이런 식으로 특이한 모양의 선형 결정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리암정을 보겠습니다.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과 라리암정을 섞었는데 이 라리암정 자체가 물에 완전히 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뿌연 국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라리암정의 파티클들이 물에 완전히 녹지 않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모더나 백신의 부유물들이 보이는데 여전히 강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부유물들이 라리암정의 그 파티클들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응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그 사이사이로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의 부유물들이 진동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리암정은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의 부유물에 섞었을 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라미드 정입니다. 바이라미드 정을 물에 녹였고 약물의 침전물들 사이로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의 부유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유물들은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성상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모더나 백신에서 보였던 둥그렇거나 길쭉하거나 판형의 그런 다양한 특이한 모양의 결정체들이 여기서는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부유물들만 보이고 있고요. 부유물들의 진동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그 크기와 다양성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바이라미드 캡슐의 성분명은 리바비린입니다. 리바비린은 항바이러스입니다. 주로 만성시형 간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리바비린은 바이러스의 RNA 합성을 억제하여 작용합니다. 리바비린은 경부로 투여합니다. 리바비린의 부작용으로는 빈혈, 피로, 설사, 구토, 오심, 두통, 발열 등이 있습니다. 유산균의 경우는 유산균과 그 부유물들이 섞여 있고 이 유산균의 먹이로 같이 넣어준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의 그 파우더들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신 부유물과 유산균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균들이 이 백신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길쭉하게 보이는 것들이 원래 포함되어 있던 유산균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을 프레시하게 관찰했을 때 보였던 그런 어떤 구체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길쭉하고 애벌레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길쭉하게 보이는 거는 유산균들이고요.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산균의 활성도가 백신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장내의 유산균이 백신을 맞고 나서 비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시험관 내에서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버맥틴의 경우도 역시 물에 그대로 녹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결정체들이 그 이버맥틴의 그 파우더들, 그 과립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백신의 부유물들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파티클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버맥틴의 부유물이 브라운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백신의 파티클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단계인데요. 이 구획은 백신 부유물들이 좀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백신 부유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작은 것들만 일부 보이고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은 워낙 크기가 작아서 브라운 운동과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보였던 백신에서 보였던 그런 좀 특이한 형태의 길쭉하고 둥글둥글한 것들은 역시 여기서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버맥틴의 가루들과 백신 부유물들의 브라운 운동이 서로 구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진동은 하고 있는데 처음에 라리암정보다는 그 부유물의 밀도는 좀 떨어져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백신 부유물의 개수, 종류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감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버맥틴은 실제로 복용을 하신 분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시험관 내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지스로맥스입니다. 지스로맥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버맥틴이나 라리암정하고 비슷한 정도로 부유물의 다양성과 진동성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부유물들이 진동하는 정도가 좀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활성도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지스로맥스는 보통 여러 목적으로 항생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3일요법, 5일요법 이렇게 있거든요. 강력한 약이기는 합니다. 백신을 맞음과 동시에 이런 약들을 투여를 하게 된다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임상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르킨의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파우더 자체가 물에 거의 다 녹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부유물들의 활성도가 확실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그런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부유물들이 있는데 별로 진동하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제가 똑같이 가루를 갈아서 넣었는데 이 옥시클로린의 경우는 별로 물에 이렇게 뿌옇게 뜨는 부유물들이 그 약의 부유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결정체를 형성하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렵네요. 왜냐면은 부유물들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도 눈썹 모양의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건조된 것이 아니라 시험관 안에 놔뒀던 상태로 유지한 거기 때문에 부유물들의 활성도만 본다면은 확실하게 떨어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간혹 백신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특이한 형태의 기포가 형성되고 그 안에 부유물들이 갇혀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백신과 시럽을 섞었을 때 시럽의 점도에 의해서 부유물들이 딱 고정이 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부유물들을 딱 완전하게 정지시켜버리는 약은 없습니다. 옥시클로린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결정체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슬라이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관 내에서 이렇게 결정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팍스로비드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약물 자체의 결정들이 물에 좀 잘 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에 잘 녹아서 이렇게 아까 이버맥틴이나 라리암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세한 가루로 이렇게 떠 있는 것들, 이렇게 하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 팍스로비드 약물의 그 알갱이들이 아닐까 싶고요. 아직 안 녹은 것들. 그런데 뭔가 결정체들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체들이 매우 활발하게 요동치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슬라이드를 해석하기는 힘들지만은 지금 8개의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는 부유물들의 활성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뭔가 부유물들이 더 증가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유물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동을 하고 있죠. 굉장히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옥시클로린과 피라맥스, 팍스로비드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